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문제들. 의사가 자꾸 경고하는 오르는 혈당 수치. 아무리 잘 먹으려 해도 딱 붙어 안 떨어지는 뱃살. 그리고 아침마다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한 그 지독한 피로감.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숨겨진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새로 나온 복잡한 다이어트나 또 다른 비싼 처방약, 혹은 결국 옷걸이로 전락하고 많은 비싼 운동기구가 아니라면요. 만약 그 해결책이 아주 단순하고 오래되었으며 거에 잊혀진 습관이라면 어떨까요? 충격적인 진실은, 그리고 이건 의사인 저조차도 완전히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린 사실입니다만, 이 많은 만성적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 몸의 만성적인 수분 고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죠. 신생아는 통통하고 새로 태어나 거의 80%가 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수분은 급격히 사라집니다. 65세가 되면 그 수치는 5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전에는 40% 미만이 될 수도 있죠. 여러 면에서 노화는 몸속부터 서서히 말라가는 과정입니다. 몸의 수분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멈춰버리기 시작합니다. 세포, 미네랄, 몸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활기차게 흐르던 강이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말라붙어 갈라진 진흙 바닥이 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 쉽네요. 그럼 물을 더 마시면 되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맹물만 마신다면, 특히 이미 탈수 상태라면, 우리 몸은 종종 그 물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물이 필요한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저 몸을 통과해 소변으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몸속의 귀중한 미네랄까지 더 빼앗아 가기도 하죠. 진짜 해결책은 놀랍게도 소금물입니다. 정말입니다. 제대로 된 소금물 한 잔을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대로 된 때에 마신다면 여러분의 혈당을 관리하고 몸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며 심지어 그 지긋지긋한 뱃살을 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소금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 올바른 타이밍,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대로 된 종류의 소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 방법을 실행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모든 비밀을 밝혀드릴 겁니다. 저는 소금물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어떻게 우리 몸의 뱃살을 저장하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표적으로 삼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 그대로 만성염증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파헤쳐 볼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분명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놀라운 효능, 정확한 레시피,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단 일주일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는 비결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 스스로를 고치지 못한 의사.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늘 제가 언급할 모든 환자의 이름은 가명임을 미리 밝힙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전형적인 자기 몸 하나 못 챙기는 의사였습니다. 환자에서 환자로 뛰어다니고 응급 상황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제 자신의 건강은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당뇨 전 단계였고 혈당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몸무게도 늘었고 제가 뭘 하든 칼로리를 계산하고 조깅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허리 둘레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만성 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 없이 하루를 버티기 위해 역류성 식도염 약과 제산제를 칵테일처럼 복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저에게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만을 주었죠. 저는 지쳤고 좌절했으며 솔직히 의사로서 창피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한 연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간단하게 소금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요? 정말 반신반의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이건 민간요법처럼 들렸거든요. 소금은 적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는 제가 수십 년간 받아온 정규 교육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간절하게 변화를 원했기에 무엇이든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일주일 만에 제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습니다. 좋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몇 년을 고생했는데 그냥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3개월 후 바지가 눈에 띄게 헐렁해졌습니다.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고 제 혈당 수치는 그 위험한 당뇨 전 단계에서 벗어날 만큼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1년 넘게 지속하고 있고 제 건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꼼짝도 않던 살이 2달 만에 10kg, 22파운드 이나 빠진 환자분도 보았고 지독한 만성 비염에서 드디어 해방된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간단한 소금물 한 잔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 왜 우리 몸은 소금물을 간절히 원하는가? 먼저 우리가 왜 수분을 잃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이의 피부를 생각해 보세요. 통통하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죠. 이제 노인의 피부를 생각해 보세요. 더 얇고 건조하고 거칠죠. 이와 똑같은 과정이 여러분의 몸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젊고 활기차게 사는 비결은 말 그대로 수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맹물이 실패하는 이유 말입니다. 우리 몸은 맹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소금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물은 짭니다. 땀도 짭니다. 피도 짭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를 둘러싼 체액도 짭니다. 사실 우리 몸의 체액은 정확히 0.9%의 나트륨 농도로 놀랍도록 정교하고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0.9%의 균형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기 위해 복잡하고 영리하며 멈추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맹물, 순수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면 몸속의 감지기들은 즉시 0.9%의 균형이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경보가 울리죠. 침수다. 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즉시 신장이 0.9%라는 치명적인 농도를 보호하기 위해 과도하게 들어온 물을 밖으로 배출하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적은 양의 올바른 미네랄이 풍부한 비정제 소금이 든 물을 마시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몸이 그걸 알아봅니다. 아, 이건 내 구성 성분이잖아. 이건 쓸 수 있어. 배출될 필요가 없습니다. 환영받죠. 깊은 세포 수준에서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탈수 상태로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순수한 멸균술인 거를 놓지 않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별표 생리식염수 별표를 줍니다. 생리식염수가 무엇인가요? 바로 0.9% 소금물입니다. 우리는 세포 수준에서 여러분을 제수화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주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전해질이죠. 소금은 물을 여러분의 세포 속으로 끌어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거대한 오해. 하지만 의사 선생님, 소금은 몸에 나쁘지 않나요?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압니다. 이미 반발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제정신이세요? 소금은 몸에 끔찍하게 나쁜 거 아닌가요? 고혈압을 유발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경력 내내 저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죠. 수년 동안 저 자신도 건강을 챙긴다며 엄격한 저염식 식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에 위기가 온 후
저는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 심층적인 최신 연구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오랜 믿음을 산산조각 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구의 대부분에게 고혈압은 소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탕 때문에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 주로 설탕과 가공 탄수화물로 때문에 생긴 플라크와 찌꺼기로 동맥이 막히면 피가 흐르는 길이 좁아집니다. 4차선 고속도로가 갑자기 1차선 좁은 길로 막혀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그 무한한 지혜로 장기를 살리기 위해 그 좁아터진 구멍으로 생명과도 같은 피를 억지로 밀어넣기 위해 압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몸이 고장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장기를 살리기 위해 그러는 겁니다. 마치 막힌 변기를 뚫을 때 뚫어뻥을 쓰는 것처럼요. 그 압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현대 식단의 진짜 악당은 소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풍부한 환경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과도한 소금을 배출하는 훌륭하고 정교한 고용량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은요? 설탕은 극도로 귀했습니다. 운이 좋아야 겨우 얻을 수 있는 한 줌의 벨이나 꿀이 전부였죠. 우리 몸은 음료수, 빵, 시리얼, 가공식품 등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엄청난 양의 잉여 설탕을 처리할 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치매라는 현대 전염병의 진정한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에게 고혈압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맹물을 엄청나게 마시라는 말과 함께 저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저나트륨 혈증, 의학 용어로 나트륨 부족 상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결핍이 그토록 많은 피로, 어지러움, 특히 밤에 근육 경련,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그리고 만성 두통에 숨겨진 주범입니다. 심지어 하루 5g 미만의 매우 엄격한 저염식 식단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소금이 너무 많은 것도 나쁩니다. 우리도 알죠. 하지만 소금이 너무 적은 것은 훨씬 더 나쁩니다. 소금은 생명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저는 82세였던 한 환자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심각한 다리 통증으로 입원했고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며칠 전부터 점점 쇠약해지더니 선망 증세,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린 줄 알고 겁에 질렸죠. 그들은 그를 저희 대학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피검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뇌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전 금식, 몸이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인 탈수가 겹쳐 발생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저나트륨혈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생리식염수 링거를 처방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0.9% 균형을 회복시켰습니다. 24시간 만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망 증세는 사라졌고 통증은 가라앉았으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는 퇴원할 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물의 힘입니다. 아침 소금물의 5가지 인생을 바꾸는 효능. 여러분이 세포 수준에서 몸을 제대로 제수화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당, 포도당, 은 세포의 연료입니다. 인슐린은 그 연료가 혈액에서 세포로 들어가도록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탈수 상태라면 혈액량은 적고 피는 시럽처럼 끈적끈적합니다. 인슐린과 포도당은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강이 진흙탕으로 변해버려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힘든 것과 같죠. 적절한 수분을 회복시킴으로써 소금물은 봄비와 같이 작용합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 혈액에서 과도한 당을 청소하고 공복 혈당 수치를 낮춥니다. 이 지긋지긋한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정말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배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고집 센 지방은 종종 인슐린 저항성의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는 세포가 너무 오랫동안 설탕의 공격을 받아 인슐린이 문을 두드리는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반응은 어떨까요? 패닉에 빠집니다. 세포들이 굶주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많은 인슐린을 홍수처럼 방출합니다. 이 과도한 인슐린은 강력한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의 주된 임무는 그 모든 여분의 설탕을 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가장 좋아하는 저장 창고는 바로 여러분의 뱃살입니다. 아침의 소금물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은 몸을 제수화하고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을 공급하여 아침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인슐린 저항성을 촉발합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킴으로써 여러분은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다시 듣게 만듭니다. 지방 저장 신호가 꺼지고 여러분의 몸은 마침내 연료로 지방을 태우는 상태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만성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위염, 비염, 관절염, 의학 용어에서 염, 아이터스으로 끝나는 모든 것은 염증을 의미합니다.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은 물을 마시지 않고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탈수 상태로 일어나고 그 시럽처럼 끈적한 피를 갖게 되죠. 이 부실한 순환은 독성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미세한 염증이 몸 곳곳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물은 마치 강력한 내부 사오기와 같습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순환을 개선하며 그 모든 염증성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씻어내 줍니다. 4. 피부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20만 원짜리 화장품은 잊으세요. 저는 어떤 비싼 제품보다도 이 방법으로 제 피부에서 더 좋은 결과를 봤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건조한 피부입니다. 소금물은 피부 세포를 안쪽에서부터 제수화합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은 작은 자석처럼 작용하여 물을 피부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결정적으로 그곳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것이 피부를 통통하게 채우고 잔주름을 줄여주며 진정으로 건강한 광채를 선사합니다. 5. 만성 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수년간 이걸로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유산균, 식이섬유, 푸른, 안 해본 것이 없었죠. 하지만 어느 것도 꾸준히 효과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2주 만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변비의 첫 번째 원인은 탈수입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수분 재흡수 기관입니다. 만약 몸이 탈수 상태라면 대장에게 대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물까지 짜내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만들죠. 소금물은 장을 포함한 몸 전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자연이 의도한 대로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How to 가이드. 완벽하고 안전한 방법.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디 이 지침을 정확하게 따라 주십시오. 1. 레시피. 미지근한 물 7에서 8온스, 약 200에서 240ml. 중요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거나 입이 될 정도로 뜨겁지 않은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완벽합니다. 소금 한 꼬집, 약 1g.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기.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완전히 빈 속에 2. 한 꼬집, 맛 테스트. 한 꼬집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최고의 테스트는 맛입니다. 마셨을 때 바닷물처럼 짜면 안 됩니다. 얼굴이 찡그려져서도 안 되고 아주 옅은 맛있는 곰국처럼 기분 좋게 짭조름한 맛이 나야 합니다. 만약 마셨을 때 무슨 표정인지 아시죠? 짜! 하는 표정을 짓게 된다면 너무 많이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일주일 후 기분이 좋다면 최대 2꼬집까지 서서히 늘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겐 한 꼬집이 완벽합니다. 3. 타이밍.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을 기다린 후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섭취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그것을 완전히 흡수할 30분의 시간을 주세요. 4.
소금,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세요. 절대 일반적인 하얀색, 요오드 첨가 정제 소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99.9% 염화 나트륨입니다. 그것은 모든 균형 잡힌 미네랄이 제거된 거친 공업용 가공품입니다.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 저의 4번 추천 비정제 천일염. 이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몸이 완벽한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필요한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한국의 천일염은 훌륭하며 켈틱, 소금이나 레알솔트, 레드먼드 리얼솔트 같은 고품질 비정제 천일염도 좋습니다. 좋은 선택,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것 역시 수십 가지 미량 미네랄로 가득 찬 훌륭한 암염입니다. 천일염에 비해 요오드가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널리 구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야 프리미엄 선택, 죽염. 이것은 대나무에 넣고 구운 알칼리성이 강한 한국의 프리미엄 소금입니다. 해독에 환상적이지만 매일 사용하기엔 매우 비싸고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규칙은 이것입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순수, 비정제 또는 천연이라고 쓰여 있어야 합니다. 고결방지제, 굳는 것을 방지하는 첨가물이 없는 것을 원합니다. 선택적 부스터, 적응한 후에 일반 소금물에 익숙해졌다면 추가적인 효과를 위해 다음 중 하나를 더할 수 있습니다. 1. 레몬즙 1스푼. 소화 시스템을 깨우고 비타민 C를 더해줍니다. 주에 심각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치아 에나멜이 약한 경우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강즙 약간 몸의 히터 역할을 하는 천연 재료입니다. 강력한 항염증제이며 소화에 좋습니다. 주에 담석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3. 사과 식초, 애플 사이다 비니거 1스푼. 혈당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장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주에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중요. 절대 이 방법을 시도하면 안 되는 분들, FAQ. 이것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므로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안전하지만 치명적인 외외 사항이 있습니다. Q-콜론 고혈압이 있는데 마셔도 되나요? 만약 이미 고혈압을 앓고 계시다면 의료진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분 민감성입니다. 만약 약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만약 의사의 허락을 받아 시도하게 된다면 아주 적은 양, 0.3g, 즉 반꼬집으로 시작해야 하며 일주일간 매일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만약 혈압이 5데시포인트 상승하거나 손이나 발에 어떤 부기, 부종라도 보이거나 체중이 늘거나 두통이 생긴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Q-콜론 누가 절대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나요? 이것은 타협 불가능한 목록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다면 절대 이 방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5. 신장 질환, 만성 신부전, 신부전 등. 5. 간 질환, 간경변 등. 5. 우렬성 신부전, CHF. 5. 임산부. 5. 이뇨제, 수분 배출약을 복용 중인 분. 이러한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나트륨과 체액을 조절하는 능력이 이미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시도하지 마십시오. Q-콜론 하루에 한 잔만 마셔야 하나요? 하루에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더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적응이 되면 격렬한 운동을 한 후나 땀을 많이 흘린 더운 날에는 한 잔을 더 마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Q-콜론 왜 사람마다 효과가 다른가요? 여러분이 처음에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심각하게 고갈된 상태였다면 아마도 매우 빠르고 극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의 7일 안전 체크리스트. 건강하지만 여전히 조금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7일간의 안전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위한 과학자가 되어보세요. 작은 공책을 하나 준비하세요. 물칠에서 8온스, 약 200에서 240ml, 아주 적은 양의 소금 0.3g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그것을 마신 후 다음 사항들을 기록하세요. 1. 혈압 측정 가능하다면
2. 아침 체중. 3. 부기, 얼굴, 손, 발목을 보세요. 4. 어지러움이나 두통. 5. 에너지 레벨 1대 10점. 6. 배변 활동, 편안했나요? 힘들었나요? 7. 공복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만약 어느 시점에서든 부정적인 변화, 특히 지속적인 혈압 상승, 새로운 부기, 또는 지속적인 두통을 발견하면 중단하세요. 이것은 합격, 불합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몸이 이건 지금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마무리하며, 자, 어떠신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토록 단순하고 초라한 소금물 한 잔이 그토록 엄청난 변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효의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의 모든 의학 교육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의 경험, 그리고 제 환자들의 눈에서 본 그 안도감 어린 표정이 저를 확신시켰습니다. 복잡한 영양제에 수십만 원을 쓰기 전에, 또 다른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기 전에 부디 기본부터 점검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 영양소, 즉 수분과 미네랄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나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메마른 땅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 일주일만 시도해보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좋은 소금 한 꼬집. 그리고 나서 그저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속쓰림이 조금 나아졌나요? 몸이 조금 더 가벼워졌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뻣뻣한가요? 그 작은 변화들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물론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모든 건강한 노력들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몸에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의 계기를 주었다면 부디 별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공유 별표 해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들, 혹은 그 지긋지긋한 피로감, 고집센 뱃살, 혹은 무서운 혈당 수치로 고생하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3일 차인데, 저는 7일 차인데,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시도해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수분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